동국 역경원이 불법과 신행의 길잡이인 불교 성전을 50년 만에 개정해 출간했습니다. 최초 편찬자인 법정스님 문장을 최대한 살려 부처님 생애 등을 인간적 면모로 접근했습니다. 법정스님 11주기 추모법회가 어제 성북동 길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사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쟁점 사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조계종과 태호종 모두 서남사가 종단 소속이자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위한 조계종단 교육 프로그램이 비대면 강좌로 마련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수강 이력과 강좌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포교 원력을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개원한 전국 비구니회 CPE 센터가 첫 교육과정을 개강했습니다. CPE 교육에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해 임상보살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동국 역경원이 불법과 신행의 길잡이인 불교 성전을 50년 만에 개정해 출간했습니다. 최초 편찬자인 법정스님의 문장을 최대한 살려 부처님 생애와 설법 등을 인간적인 면모로 접근해 읽는 재미를 보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강의 교재로 유명한 불교 입문을 새롭게 단행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동국 역경원이 처음 출간한 한글본 불교 성전이 50년의 시절 인연을 거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초 편찬자인 법정스님의 염원에서 출발한 책은 생활 속 지혜가 담긴 설법과 통불교적 입장을 고수하며 초판 이후 80세를 기록한 스테디셀러로 유명합니다. 재개정판은 문장의 현대화와 자연스러움에 줄여 법정스님의 서술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며 명료한 의미 부여와 가독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원전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다수 보완했고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발음의 법례를 설정하며 원음에 가까운 소리로 한글 표기한 특징을 보입니다.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텍스트는 손대지 말고 안에 있는 문장을 이제 이렇게 좀 바로 하는 작업을 해보자. 부처님 얘기만 아니고 우리 역대 큰 스님들의 그런 좋은 말씀도 함께 넣어서 불교 성전은 불법의 대중화라는 취지 아래 부처님 생애와 초기 경전, 교단의 규범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인간적 면모로 접근한 출가 당시의 번민과 깨달음을 얻는 순간은 소설이 가진 드라마틱한 사건 양식을 차용하며 감동적 묘사와 함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더불어 마지막 편에 수록된 조사어록은 청정심과 본래 면목, 일행삼매 등 불법의 기본 정신과 수행 단계를 알기 쉽게 전하며 일상 점검의 기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번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내적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좋게 대화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도입되고 그 내용 추가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동국대의 정통 교과서인 불교 입문도 새롭게 개선되는데 30년간 이어온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불교 철학과 사상, 역사 등을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 기술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4차 산업, 양성평등, 경제활동 등 현실에 맞는 화두를 반영하며 다양한 자료사진을 삽입, 볼거리 제공과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불교 인간 전용으로 교재를 한번 개편해보자 해가 만든 가원고가 있었습니다.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소속의 교수님들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그 옛날 원고들을 좀 이렇게 현대어로 바꾸고. 종립학교의 발언은 물론 불법의 고귀함이 스며든 두 권의 책은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와 함께 올바른 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법정스님 11주기 추모법회가 성북동 길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추모법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압니다. 맑은 가난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법정 스님.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성북동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상주하 스님들은 영단에 헌향 헌화를 하고 은사 스님이 생전 좋아했던 국수를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또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로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님의 유지를 이어 수행 정진하고 원융 화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실 추모 법회가 다가오게 되면은 주지로서 항상 긴장되고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추모 법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길상사 실행단체 및 종무원들 여러분 정말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모 법회에서 불일함에서 무소유를 설파하며 텅 빈 충만함을 누렸던 법정 스님의 모습이 담긴 도자기가 봉헌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가 끊겼던 고려다완 명맥을 살려낸 경남 하동 길성도회가 법정 스님을 기리며 추모 법회를 위해 도자기에 담아낸 겁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법정 스님의 유지로 부도탑 하나 세우지 않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협의해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의 평소에 무소유에 대한 뜻을 널리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무소유 기념관 이런 명칭을 지금 가칭으로 추모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들 참석과 사진전 등이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며 길상사를 찾은 신도들은 문 밖에서 스님 영전에 기도하며 청빈의 삶을 가슴속에 한 번 더 품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이 법정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회를 봉행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은 어제 부산 서면 사무국에서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스님 11주기 추모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회는 예불 헌화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법정 스님 추모 영상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수행 정진하길 당부했으며 박수관 회장은 모두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서남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서남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다시 갈등을 겪게 된 데는 두 가지 소송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 조계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체험관 철거 소송이고 또 하나는 2014년 태고종 서남사가 조계종 서남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태고종 서남사가 시작해 조계종 서남사가 이어 진행하고 있는 차체험관 철거 소송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에 다시 2심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조계종을 등기에서 지우는 등기 말소 소송은 2016년 1심에서 태고종 서남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2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불발되자 차체험관 철거 소송 결과 이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보류해 다음 달 변론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는 서남사 경내에서 종교활동과 관리를 누가 했느냐 하는 실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조계종, 태고종, 문화관광부 3자 간에 다 합의가 되어서 하나의 종단을 인정하고 거기서 만든 종원이 다 합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종단 등록을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태고종 서남사가 점유하고 있었고 불자들 대다수가 태고종에 속해 있어 현재 서남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을 깨고 원심을 깨고 강주 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서남사는 조계종 20교구 본사로 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토지나 재산 등이 조계종으로 등록돼 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고종에서 불법점이거든요. 그런데 점유한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86년도에 그 주지명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대중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해봤고 아주 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거는 조계종의 재산이에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이 임명한 주지와 마찰을 빚는 등 태고종 측과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자 조계종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사실상 태고종의 점유권을 인정해온 상황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2011년 차체험관 소송을 계기로 태고종과 조계종의 화합을 이끌어냈던 전 서남사 주지 덕문 스님은 대법원이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 조계종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국가기관에서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조계종 사찰 주지로서 끊임없이 임명장을 내왔고 또 제가 주지로 있을 때는 분명하게 태고종과 조계종 서남사와 합의까지 이루어졌었고 그 관리권이 받아왔었고 공동 운영까지 해오고 있는 실체의 의문을 제기하며 순천시와 태고종 측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이 시류 지배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화쟁과 화합의 정치로 공동의 선을 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정각회 수석 간사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윤두현, 강민국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보편 타당한 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화쟁과 화합이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늘 실천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며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 주지 덕문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화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차기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주지 덕문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1시 구례 화엄사 화엄원에서 열리는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투표 절차 없이 개회와 함께 덕문 스님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를 비롯해 선본사, 보문사 주지, 원로회의 사무처장, 총무원 호법부장, 제13, 14, 15대 중앙종회 의원, 불교중앙박물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아동구호단체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위한 조계종단 교육 프로그램이 비대면 강좌로 마련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수강 이력과 강좌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교육과 연수를 총괄하는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 비대면 강의 플랫폼을 구축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합니다. 지난 2일 대덕 해덕 법계 과정을 시작으로 비대면 교육을 선보인 조계종 교육원은 4개 과정 총 22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각 법계 과정을 비롯해 사찰 경영, 선교율 주제 강좌들이 마련됐으며 비대면 포교를 위한 스마트폰 영상 제작 강좌도 추가됐습니다. 강좌형 연수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의 연수 이력과 강좌 안내도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연수를 위해 비대면 교육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 변화에 활발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년 많은 스님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던 자원봉사활동 부문과 국내외 문화탐방으로 진행되는 순례형 연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신 인증교육 연수가 50개 기관으로 확대돼 다양한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키로 했으며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 활동도 27개로 늘어났습니다.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 종단 지도자 과정 등 명칭으로 혼선을 빚은 법계 과정을 각각 중덕, 정덕 법계 과정과 대덕, 해덕 법계 과정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수계 연차가 낮은 스님들을 위한 법계 과정 교육을 올해도 무료로 실시해 교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특히 조계종교육원의 비대면 교육 플랫폼 신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스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고 수강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그 해외에 계신 스님들도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계종교육원은 올해 연수교육 내용과 일정을 알리기 위해 2021년도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발간, 전국 사찰에 배포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전법 포교 원력을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개원한 전국 비구니회 CPE 센터가 첫 교육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CPE 교육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해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 수행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심리적, 영적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임상 목회 교육 CPE. 1920년대 목사들에 의해 시작된 CPE 교육은 병원 포교 측면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원에서의 전법 포교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7일 CPE 교육을 처음으로 개강했습니다. 한마음 CPE 센터장 지인 스님이 전국 비구니회와 협력해 센터를 설립하고 첫 강좌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의 CPE 교육은 기존 교육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해 임상 보디사트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팔정도와 육바라밀, 그리고 사서법, 그리고 그러한 교리적인 체계로서 이 교육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미지, 또 부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돌봄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체화하고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CPE 교육 1기는 큰 호응을 얻어 정원 8명이 가득 찼습니다. 스님 6명, 제가자 2명으로 구성된 1기 수강생들은 임상에서 위기에 처한 중생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 교육을 잘 따라가서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제가 치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은 교재가 따로 없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듣거나 명상 후 생각, 이미지를 나누는 등 의사소통과 실습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영적 돌봄의 언어와 케이스 스터디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스님들한테 이 교육이 홍보가 되고 또 임상 보디사트바로서 그렇게 거듭나는 기회가 돼서 또 위기에 처한 중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로서 스님들이 이렇게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포교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실천할 불교 수행자를 양성하는 전국 비구니회 CPE 교육 1기는 오는 6월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 2019년 사찰 입장료를 폐지하고 산문을 개방한 지리산 천은사가 탐방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통행료 폐지를 이끌어낸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과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을 비롯한 김영록 도지사 등 관계기관장들이 지난 6일 한자리에 모여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준공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덕문스님은 지리산 탐방객 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종효스님은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천은사 상생의 길은 소나무 숲길과 수변공원, 산림욕장, 무장애 시설 등을 갖춘 3.3km 길이의 순환형 탐방로로 조성됐습니다. 천태종 대전 광수사 제9대 주지 장호스님 진산법회가 지난 7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진산법회에는 원주 성문사 주지 대명스님, 대전 산문사 주지 거성스님, 대전불교 총연합회 회장 지광스님, 정용석 금강대학교 총장, 박병호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광수사 주지 장호 스님은 중생의 길에서 지혜로운 깨침을 이룰 수 있는 도량인 광수사에서 수행 정진으로 근심 걱정 없는 보배 같은 삶을 성취해가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광수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행복 도량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불교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천태종 제주 문강사 주지 서경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7일 제주 문강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서경 스님과 오영훈 신도회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주지 서경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봉행된 법회에서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제주불교연합회장으로 제주 불교 발전에 헌신해온 스님에게 제주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서경 스님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화합으로 제주불교와 문강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평 백년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면사무소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백년사 주지 승원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8일 가평 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백미 80kg과 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곤 상면장은 전달받은 쌀과 성금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잘 나누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